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단순히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해야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한지를 알 것이고 그 자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도달했는데도 여기를 꿈꾸고 여기를 도달했는데도 또 여기를 꿈꾸면서 평생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얘가 100억, 심지어 1000억이 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 제가 데이터로 계산하는 그런 영상들을 즐겨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상 때문에 구독, 좋아요를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영상은 어차피 많이 올리진 않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돈제이입니다. 돈제이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돈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단순 돈보다 자산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으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돈을 못 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득이 언제나 제가 필요로 한 것 이상으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까지도 소득을 항상 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살면서 빚을 맡게 된다든지 사채를 맡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좀 어려움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보기에는 너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생활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저는 자산 축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게다가 소득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축적을 빨리 해놓으면 훨씬 더 부유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고는 있었는데 안타깝게 상황이 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 빚을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자산을 쌓지 못했죠. 그런데 현재 들어오면서 이 자산을 쌓는 게 너무나 더 중요해진 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제 소득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내 능력만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확실했는데 요즘은 과연 내 능력으로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AI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느낌으로는 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 변한 것보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변하는 요 기간 동안 더 많이 변하는 것 같거든요. 점점 변화는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중에도 안정적인 소득, 충분한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너무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가족이죠. 가족이 생겼고 딸아이가 생겼고 저희는 또 둘째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자산을 축적해줘야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웁게 그리고 돈에 쪼들리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세 번째, 저는 워커홀릭이거든요. 사실 저는 일하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한 이유는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달성하는 것 바로 이거였는데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많이 달성한 것 같아요. 생활에 있어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2008년에 이 성공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쓴 적이 있고요. 실제로 출판을 진행하다가 제가 아직 내가 너무 어린 것 같다 해가지고 출판을 멈췄었거든요. 저는 제가 거기에 정리한 대로 살아왔고 사실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거의 다 이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워커홀릭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즉, 일을 적게 하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게 목표가 됐고요. 그렇게 하려면 역시 자산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게 돈은 어떻게 보면 뭔가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 매체였어요. 예를 들면 빚이 생겼을 때는 이 빚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교환제였고요. 제가 아팠을 때는 제 치료를 위해 쓸 수 있는 교환제였고요. 그리고 제게 돈은 앞으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또 교환제입니다. 즉 돈은 돈 자체로서 귀중한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교환할 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모든 것과 교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교환해야 되는 것들 말고 나머지는 제가 스스로 갖추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 돈을 통해서 교환해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게 필요한 돈은 얼마이냐? 교환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에게 교환은 얼마나 필요할까? 이거는 삶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비가 들어가는 게 한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지어요. 집 앞에 텃밭이라든지 이런데,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식재료를 여기에서 마련해서 식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게 필요한 돈은 200만 원이 아니라 17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30만 원 정도의 식재료를 저는 직접 생산했으니까 교환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100만 원짜리 PT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 열심히 PT 받아가지고 이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에게는 1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헬스장 비용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겠죠. 역시 이 10만 원은 돈으로 교환해야 되는 걸 것이고, 나머지 90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여기에서 아낄 수 있는 것들이 더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다를 테니까요. 어쨌든 핵심은 돈은 교환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교환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한 달에 300이면 충분히 제가 원하는 모든 걸 교환하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와이프의 동의를 얻은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 와이프님은 또 어떨지 모르거든요. 야, 300 가지고 되겠니? 한 1천은 있어야 내가 월에 행복하게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렇게 살 수 있을걸?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교환을 많이 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같이 해본 결과 한 달에 300이면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탕으로 제가 필요한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한 거고, 좀 여유 있게 계산하고 세금까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산 10억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준이 있으신가요? 스스로의 이 기준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10억이 생겼는데도 계속 욕심을 부리게 될 수 있습니다. 10억이 생기자마자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지켜나가는 사람과 10억이 됐는데도 글쎄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100억 가보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내 자산을 오히려 까먹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압도적으로 한꺼번에 막 2천억 가까이 생겨버린다 이러면 예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걸 언제 많이 보냐면요. 로또요. 로또 맞으신 분들 갑자기 10억에서 20억 정도 뭐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지키시고 점점 자산을 증폭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 더 어려운 삶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이거는 실제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미국에서 한 2천억 이상 한꺼번에 로또 되신 분은 마음껏 돈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재산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요. 교환에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도박 좀 하고 비싼 술 마시고 막 안 좋은 거 하면은 2천억도 금방이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으로만 가볼게요. 야, 2천억 정도 되면 이거 뭐 1년에 한 10%씩만 이익 나면은 뭐예요? 200억이잖아요. 한 5%만 낼까요? 100억씩. 그러면 100억 뭐 세금 다 해서 그냥 100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달에 못해도 8억은 써야 돼요. 한 달에 8억 쓰는 거 장난 아닙니다. 뭐 어려워요. 그냥 매번 뭐 비싼 차 사고. 그런 좀 일반적이지 않은 예는 극단적인 건 좀 피할게요. 우리는 그 정도로 지적력이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가를 미리 정해놓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투자하시거나 혹은 소득을 늘리거나 하는 게 매우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걸 너무 쉽게 벌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살아본 세상에서 돈을 번다는 건 정말 언제나 어렵고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금융권에 있는, 예전부터 뭐 은행권에도 있었고 지금은 증권사에도 있는, 그리고 꽤 높은 지위에 가 있는 제 친구가
예전에 해준 말이 있습니다. 돈 버는 건 쉽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사실 이 말에 약간 동의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쉽다라고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고요. 다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하는 좀 명확한 그 일들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이거 주식 투자 하나 하겠다고 지금 영상을 몇 개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 수많은 영상을 만들 만큼 심지어 여기서 아직 다루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죠. 그만큼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세팅하고 그래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정말로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에 진심으로 노력을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들께서 노력하는 만큼 무조건 이렇게 쉽게 돈을 다 번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노력에 따라서 돌아오는 리턴 값이 항상 다를 수도 있고 또 나랑은 너무 맞지 않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지 요거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요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셔야 된다.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 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지금 택하고 있는 직업에서 높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부업을 해서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업 자체를 변경해서 높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정말 열심히 찾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소득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올라갈 때 진짜 한 4년 5년 너무 고생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1000만 원까지 올리는 데는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군대도 있고 여기저기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러긴 했지만 나중에 1000만 원까지 만드는데도 진짜 한 10년 넘게 더 걸린 것 같고요. 다시 이러다가 0원 되기도 하고 다시 막 300 되기도 하고 다시 막 1000 넘어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득을 높인다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내가 단순히 버는 돈을 증가시키는 것과 내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최대한 잘 구축해 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면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만약에 안정성이 충분하다면 이 안정성을 더욱더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 저는 이 안정성은 떨어지는 대신 소득이 높은 저 같은 타입이거든요. 이것보다 안정성이 더 좋은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좀 더 낮더라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면 이게 안정적이라면 우리는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 소득을 내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웹소설 쓰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누군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분, 이분은 일을 하시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계시겠지만 직장 그만 안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대요. 그런데 부업으로 돈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별주라면 더더욱이고요. 레버리지라면 더더욱입니다. 정말 여기에 많은 공부, 고민하시고 시장 상황 다 분석하시고 리포트 다 보시고 정말 스스로 주가 변동까지도 다 계산해보고 투자를 진행하시는지 아닌지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주식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1000명 중에 한 분 정도 된대요. 물론 저는 이거 자체가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메타인지가 좀 확실해서 어차피 저는 1000명 중에 한 명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개별주라든지 레버리지 안 하고 지수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노력을 가장 덜 해도 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 이걸 결정할 때까지는 저도 노력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확보한 건 사실 시간을 확보한 거고요. 저처럼 안정성은 떨어지는데 소득을 높여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이 시간을 소득 높이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나마 안정성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얼만큼 돈이 필요한지, 즉 얼만큼의 자산을 축적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거든 투자를 하는 거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자산에 도달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죠. 대신 세 번째,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이 좋으면 장땡입니다. 이 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운이 나에게 있는지 이걸 고민하시는 것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 없이 운으로 큰 부자가 된다든지 많은 것을 얻으시거든요. 이분들을 보면서 포모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좌절을 느끼곤 하거든요. 그거를 피하시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운이라는 걸 제 영역에서 아예 제외시켰어요. 운이 좋으면 땡큐고, 운이 없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되겠지, 이런 거를 저는 판단 기준으로 항상 잡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운이 찾아온다면 그거는 너무나 행복한 일일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운을 받아먹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씨앗을 뿌려놓는 거죠. 네, 씨앗이 없다면 운이 개화하지 못합니다. 되게 당연한 거예요. 로또를 사지 않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될 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뭔가 정답이 안 보이는, 혹은 현재로서는 나에게 꽤 좋은 수익을 안겨주지 못하거나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필요한 괜찮은 씨앗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막 뿌려두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 거 한두 개는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 개똥 철학이에요. 이게 진리도 아니고 이게 정답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자산에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자산뿐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에 드는 은퇴를 꿈꾸고 계신다면, 도대체 나는 은퇴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미리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상상을 해보시면 더욱 좋은 거죠. 나는 은퇴하고 나서 그냥 매일 넷플릭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만 살고 싶어? 그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그림이 먼저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은퇴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은퇴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그 이후의 삶에 고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지 않나요? 돈은 많은데 삶이 망가져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제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은퇴하고 어떻게 살 거냐? 제가 진짜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책을 진짜 미친 듯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못해도 500권에서 1000권 이상은 뭐 당연히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아주 쉽게 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중3인지 고1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어라운드에 여름방학에 책 100권 읽기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만화책은 제외입니다. 그냥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쓸까? 책을 읽어보자. 그래서 책 100권 읽기를 도전을 했는데 미친 거죠, 저도. 하필이면 5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람세스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그때 아마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을걸요? 크리스티앙 자크가 쓴 책인데 두께가 진짜 우와 이만했어요. 정말 엄청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친 척하고, 왜냐면 책을 한 이제 100권 가까이 읽다 보면 책 읽는 거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하지 하고 도전했다가 제가 개학날 아침 새벽 한 4시인가? 이때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밤새고 등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저 책을 진짜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는 삶이 너무 바빠서 물론 지금도 읽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처럼 못 읽었어요. 그래서 제 은퇴 후 목표는 한 3년 정도는 진짜 계속해서 책을 읽고 싶다. 요게 이제 제 은퇴 목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저희 딸 아이, 뭐 둘째가 아들일지 딸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첫째 둘째랑 그 다음에 아내랑 같이 차를 끌고 유럽 횡단하는 거, 혹은 유라시아 횡단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게 마무리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저는 이왕이면 아이가 기숙사 학교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아이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시기에 되면 와이프랑 크루즈 여행을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제가 로얄 캐리비안이라는 배를 지금 한
28일 정도 탄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 탄 게 12일짜리를 탔었고, 두 번째가 15일인가 탔었고, 그리고 13일짜리 배를 한 번 더 탄 적이 있는데, 요거는 배가 로얄 캐리비안 배가 아니고 프린세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 걸 탔기 때문에 얘네 거 이제 제외하면 27일이잖아요. 요거가 이제 30일이 넘어가면 등급이 하나씩 올라가요. 제 목표는 이 로얄 캐리비안을 계속 타서 얘네 등급이 다이아몬드가 최고 등급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등급을 계속 높여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를 타본 결과 로얄 캐리비안 배가 그나마 먹을 게 잘 맞아요. 이거 미국 회사라서 이 유럽 선사들보다 미국 선사가 확실히 우리 입맛에 맞더라고요. 와이프랑 열심히 타고 돌아다니는 거. 자, 이렇게 은퇴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첫 번째, 미친 듯이 책 읽기. 컴퓨터 좀 그만 보고요. 두 번째, 유라시아 횡단. 짧게는 산티아고 걷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와이프랑 저는 걸었었어요. 프랑스길 생장에서 시작해서 콤포스텔라까지 다 완주한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함께 걸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크루즈 타고 유유자적 돌아다니는 거, 요것도 해야 돼요. 생각보다 매우 구체적이죠.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필요로 한 자산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에 사실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야, 월 300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은퇴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투자랑은 많이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게 마인드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마인드는 정말 투자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쩌면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런 영상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의 은퇴 계획 혹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는 이런 걸 꿈꾸고 있다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면서 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은퇴 계획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도 이렇게 살아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생각을 투자에 쏟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고민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돈제이였습니다.